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이 청년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슬픈 얘기가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건 부모들의 권력과 어떤 재정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녀들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좀 서글픈 얘기죠. 그만큼 주어진 환경과 조건만 생각한다는 건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수 있고 꿈꾸기조차 두려워하는 현실이 우리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슬픈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라가지고 엉뚱한 상상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린이들에게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우리의 뚝통령을 모셨습니다. 보통령이 아니라 뚝통령이죠. 뚝딱이 아빠 개그맨 김종석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뚝딱딱 뚝딱이네 마을 소리소리 뚝딱뚝딱 뚝딱이네 집 뚝딱이 아빠예요. 뚝딱뚝딱 재미있는 이야기 섹시히 뚝딱 이야기 속으로 영원한 뚝딱이 아빠 그가 왔다. 어린이 프로의 전문 MC 개그맨 김종석. 개그맨에서 MC로 그리고 사업가로 종횡무진하는 하나님의 일꾼 개그맨 김종석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얀 안경이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딩동댕 어린이 프로그램을 MC를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과 맞다는 걸. 이들을 보는데 머리로 보면 안 돼. 머리에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아이예요. 무조건 가겠다. 혼자서 막 웃겨주고 했더니 아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정말 어쩜 그렇게 표정 하나 없이 뚝딱이 같은 이거 다 따라오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머 이러면서 그냥 그만큼 오래도록 어린이에게는 정말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고 아까 분장실에서 애기 있는 그 작가 스태프들이 다 달려들어서 아이들에게 인증샷을 보여주겠다며 연말에 그 산타클로스 옆에서 사진 찍듯이 찍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네. 7살까지는 인기가 참 좋습니다. 네네, 7살. 예, 이것들이 의식을 찾아가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자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렇지만 계속 매해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3, 4세 어린아이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같이 옵션으로 팬이 돼주고.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선배님을 뵙습니다. 직속 선배님이시죠. 네. 개그맨 김종석 씨입니다. 저희 한 10여 년 전에 EBS 방송국에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이제 때도 뭐 스튜디오가 달랐지만 네네네. 매주 만난 거죠. 저는 공개가 아니라 이렇게 비공개로 뭘 종이접기하고 만드는 코너 프로그램이었고 김종석 씨는 저 옆 스튜디오에서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늘 옆에 와 이런 아주 시끄러운 아이들 소란스러운 6, 7세 아이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한 네. 20명, 30명 정도 계속 쫓아다녔죠. 예. 근데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가능한 그럼요, 거겠죠. 그럼요. 이게 예. 생계로만은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워낙 아이들에게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뚝딱이 아빠 김종석 씨 개그맨들은 언제 봐도 이렇게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오늘도 의상 보십시오. 이런 밝은 핑크, 이런 소녀 핑크 신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옷입니다. 근데 소화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옷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데 옷장을 보면 전부 이런 옷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맞아. 제 색감이 네, 맞아요. 아이들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색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색깔 섞이고 이런 건 우중충해요, 아이들이 그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모든 옷이 다 이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도 많고. 그렇죠. 그런 옷 입고도 뭐
빈소에도 가고 일이 늦게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예. 내일이 발인이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집에 가서는 예. 상주가 따로 나오라 그래서 네네.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거 조의금만 내고 그냥 부의금만 내고 저는 가고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의상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색상이라 예. 예, 빈소에는 아무래도 좀 튀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감사한 게 안경은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예. 평소에는 안경도 화이트테를 네. 선호하시거든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이 굉장히 회복에 가서 하얀 안경이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은 그래요? 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밝은 의상과 어떤 눈에 띄는 컬러의 옷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는 연령층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피부도 그렇고 세월을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뇌 부분이나 피부 부분이 7살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멈추고 싶다. 7살짜리들하고나 2시간을 정말 재밌게 놀아요. 근데 어른들하고 놀면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완전 동화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동화된 그러죠. 거죠, 이미. 예. 그러시구나. 근데 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관리의 비결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좀 하실 것 같은데. 부지런함. 예, 저는 그냥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아침에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신문 7개를 보고, 예, 그리고 아침 7개의 신문사가 예. 있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야. 너무 이 가벼운 부분들만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신문을 보고 저도 종이신문 예.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 그 스크랩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4섹션으로 이제 예를 들면 건강 관련되는 거, 경제 관련되는 거, 아이들 관련되는 거 그리고 잡학 그 4가지를 이렇게 좋은 것들만 이제 스크랩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버릇이 돼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일 있으면 저는 가능한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아. 예, 아주 습관화가 돼 있죠. 키도 굉장히 크시죠? 77이에요. 근데 예. 훨씬 80을 웃도는 키로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공중에 떠다니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분장실에서 잠깐 우리가 그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에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아낸 게 우리 선배님께서 유학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1년 연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셨더라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네. 내 경상도 사태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아니고 유니버시티. 근데 사실 개그맨들이 좀 워낙 희화된 이미지 때문에 재밌고 가볍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삶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공부를 또 많이 좋아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표적이셨네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취미가 네. 실은 웃길 얘기인데 저는 공부하는 거예요. 참 7개 특이하죠. 신문이 네. 아니 아까 같으면 7개 신문 얘기 듣기 전에는 저도 빵 터졌을 텐데 7개 신문 딱 들은 다음부터 그래서 취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골프 치는 취미고 뭐 그러는데 네. 저는 그냥 책 이게 보고 뭐 베스트셀러 있으면 가서 한 권씩 가져다 보고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 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워낙 좋아하셨구나.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입원 전에 학위를 하면서 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 학위를 마치고 그게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평생 공부를 하겠다는 예, 생각을. 이제 다 정해놨거든요. 이제 박사학위를 아동학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하고 네. 철학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려고 네네. 그랬다가 아동학을 끝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 바로 다 적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동학 박사십니다. 예. 박사 논문에 통과된 박사시고요. 학위를 따신 분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 이게 가능하구나. 아동학이라는 게 거의 심리하고도 예, 밀접한 다 포함이 돼 관계가 있죠. 있잖아요. 예. 아동 심리, 뭐 아동 발달. 근데 다 분명히 또 몇 들어가야 년 후에는 심리학 건드리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한 느낌이 지금- 10년 후에는 철학 건드리고 계실 것 예, 같습니다. 그럴 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막 끝냈기 때문에 하기 싫으신 예, 거지. 예. 그건 못 속이거든요. 한 본능은. 9년 걸렸는데요. 진짜요. 심리학을 하면 아마 한 10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는 뭐를 전공하셨어요? 마케팅. 마케팅. 예, 예. 그럼 마케팅을 하시던 분이 아동학을 하시려니까 그 정도가 소모가 되겠죠, 예. 소요가. 그리고 이제 학교가 네. 좀 깐깐하대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을 잡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뚝딱이 아빠 김종석님, 우리 선배님에 관해서 헌정드리는 프로필을 또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선배는 강해요. 두 손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방 떨 수가 없어요. 직계 선배는 이렇게 갑니다. 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십니다. 남다릅니다. 1983년 MBC 3기 개그맨으로 방송국에 입문하시고요. 자, 그 유명한 청춘만만세, 폭소대작전, 웃으면 보기 와요 등 다수의 개그 프로에서 출연을 하시고요.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워낙 대표적이죠. 그리고 보여라 꿈동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등에 출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얼굴을 알리신 후 자, 운명이 결정됩니다. 1992년부터 딩동댕 유치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뚝딱이 아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7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에 이어서 자원봉사 유공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상, 2009년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정도 필모그래피면은 저희가 진짜 서서 맞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월드컵 개폐식 뭐 이런 걸 몰랐어. 2002 한일 월드컵 끝나고 나서 대통령 편찬도 받았는데요. 이거 뺐다, 소연아. 그러니까요. 자막으로 다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반 작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은 자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알려야 돼요. 그래요. 이게 예. 밑칸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써주시면 제 얼굴만 나오면 된다. 테두리로 김종석 씨의 그간 이력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극영화과의 행보부터가 좀 남다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개그맨이 된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특이했죠.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더 특이해요. 어떤? 그 전에 저는 검정고시예요. 예. 검정고시 총동창회 지금 좋아하시- 홍보이사예요. 그런 거 예. 있잖아. 되게 직함이 많은데 뚜렷한 직업은 없는 아빠. 그래, 맞아요. 되게 여러 모임에 나가셔서 얼굴 보긴 힘들어. 근데 명함이 막 20개야. 예. 그런 아빠. 제가 이제 왜 검정고시를 했냐면 그 전에는 학교를 다니다 너무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남 삼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여동생이 또 학교를 들어와야 되니까 네.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에서 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2학년 때 간뒀어요. 간두고 제가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머리를 깎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법학 하려고. 그때는 뭐 시골 애들이 검판사가 되는 게 네네네, 신분 맞아요. 확보를 확실하게 하니까. 그래도 그걸 해가지고 2년인가 3년 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총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왜 방향을 바뀌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센 대학인데 거기 법학과를 떨어졌어요. S대 아닌가요? 아니에요. K대. K대예요. K대. K대 법학과를 세죠. 떨어졌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이제 한대, 동대, 뭐 성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패스하시는 분이 한 학년에 한 4명, 5명뿐이 없어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가서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향이라는 걸 저는 깊이 생각한 게 그러면 그 고시 공부할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에 10년 후에 부장검사나 됐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근데 히트가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일기장을 보니까 그때 2가지를 연구했더라고. 네. 하나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안 했던 게 헤어 디자이너예요. 생각해 보세요. 찰리 킨 해가지고 네. 명동에 가서 네네, 맞아요. 어머 언니 이로써 그러면 금방 건물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게 뭐가 못했냐면 대학이 없었어. 헤어 디자이너가.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거기를 못하고 그때는 또 DDR이라고 그래서 네네. 방송한 사람을 얕봤어요. DDR. 그건 뭐예요? 딴 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이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안 했어요, 방송을. 그런데 이게 왠지 모르게 큰 파동이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문학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영문학과 들어가서 학회장도 했고. 거의 뭐 그래서 엘빈 토플러 수준인데요. 예. 이 사회 맥을 짚는 어떤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제가 하는 강의가 있어요.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개그맨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게 바로 이 인텔리전트한 선배님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돋보입니까? 정말 이 의상에 누가 박사님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편견을 깨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고정관념을 다 격파시키는 이런 시원시원한 행보. 저는 옆에서 저를 칭찬하면 중간에 안 끼어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끼어들었다가
진짜 칭찬이 짧아진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만큼만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되게 당해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그거 배울게요. 저도 안 껴둘게요. 안 껴들어요. 아, 너무 진짜 이게 캐면 캘수록 막 노다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잘 몰랐네요. 진짜 이런 거에 널리 알려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군분투해서. 예. 와, 그러면 방송국에 입사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남다른 어떤 비전을 갖고 예.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또 그렇죠. 완전히 또 생각이 좀 뒤바뀐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네.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오래간만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회복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만만세, 웃으면 보가요, 영일레분, 또 일요일 밤 대행진, 네. 폭소대 작전, 뭐 아까 얘기했던 뽀뽀뽀 야이로가 모두 무지롭게 모이라 꾸면서 파란마음 하얀마음 한 열 몇 개를 했어요. 랩 유쾌한 아닙니다. 스튜디오까지. 프로그램입니다. 랩이 왜? 아니라요. 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그 당시에 개그맨이 10명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독님 얼굴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자기 프로그램 출연하라고 그럴까 봐. 근데 요즘에야 이제 이렇게 좀 변했지만. 워낙 많아졌죠. 그러졌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개그맨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막 10개씩 막 그럼요. 하는 거죠, 일주일에 10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제 생각하고 네.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내가 꿈꾸는 것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내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곳에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것이 내가 그 생각하는 그런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방향성에 예, 대해서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고민을 해요. 예. 사실 어느 정도 한 분야에서 안주하게 되고 안착하게 되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삶이 패턴이 예, 예. 되고.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군요. 싫어요, 차질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벽에 크게 글씨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 길은 많은 사람이 다녔고 네. 다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나는 간다.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간 후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오겠지. 이 생각을 오랫동안 했죠.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IQ가 10만 높았어도 그냥 떠도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랬을 이렇게 거예요. 중얼중얼 하시면서. 맞아요. 이게 머리 길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중얼중얼 그래, 맞아요. 천재, 완전 천재로 가시면 딱 이 정도가 예.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10%를 안 올리려고 노력해요. 꼭 노력하십시오. 아, 예, 예. 신문도 하나 줄이세요, 선배님. 그럴게요. 하나 너무 더 끊어내야지 천재십니다. 내가.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이 외람되지만 이렇게 죄송하게도 봤어요. 근데 이목구비가요. 배우를 하셔야 되는 이목구비예요. 제가 항상 그 하얀색 예. 그 과장된 태와 이런 비주얼에 속았었어요. 근데 옆모습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 이영하 씨 있잖아요. 배우 예, 예, 예. 이영하 씨. 예. 그 포스가 나와요. 아, 저도 영화 했었어요. 그죠? 2편 했어요. 연기를 하셨어도 충분히 하신 그 외모예요. 유현목 감독 아시죠? 네? 유현목 감독님이라고 예. 유명했던 감독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감독님이 영화 2편을 제가 출연했었어요. 옛날 옛적 회의 문. 옛날 옛적 회의는 옛날적 회의요? 회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건데요. 내용은 굉장히 무게감 있고 좋았어요. 근데 너무 그 당시에 막 앞서갔나? 러브 스토리 막 이런 게 한참 할 때인데 이게 막 역사적이고 이러니까 이게 안 무거워서. 먹힌 거 이게. 안 먹힌 거. 근데 연기에는 별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욕심이 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방향성이 지금도 네. 계속 그 연기에는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같은 거 연기하고 뭐 그렇죠. 뭐 3, 4일씩 연기하고 진짜 또 내가 오랜만에 구수한 선배님의 개그를 진짜. 배 여기 못 나왔어요. 그럼 이런 못난 놈 이런 개그 그렇죠. 아닙니까? 예. 싫으면 시집가 이 개그. 그렇죠. 약속 연기. 연기. 선배님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매번 그렇게 신세대처럼 살 수는 없어요. 옛날 개그도 그럼요. 하고 이렇게 아유, 구수하게. 그럼요. 네.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등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네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 전에 이제 무명일 때는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좀 차원이 다를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면서요. 학교 다니면서는 정말 어려웠었죠. 그 학업을 계속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 번 중단했었고 그리고 기억해 보면은 라면을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아침에 라면을 끓여요. 그리고 아침에 라면을 점심 저녁까지 끓여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끓는 줄 아세요? 끓이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이 제일 맛있어요. 아침에 건 아이고. 딱 먹고 그리고 거기다 딱 놔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두면 그게 요만큼 불어나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점심에 와서 쪼개서 이만큼을 먹고 아. 점심에 쪼개서 이만큼을 먹고 이런 생활을 거의 한 1년 반 넘게 했었죠. 예. 그랬구나. 예.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제가 돈에 대한 그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학을 원래는 이제 법대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법대에 그냥 합격했다고 그러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막 1,000원짜리 그 당시 뭐 500원짜리 막 이런 거를 이만큼을 이게 주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기차를 딱 타는데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 돈 떨어지면 집에 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농사지란 얘기예요. 아. 제가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너무. 농사 짓는 게 나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논에 가가지고요. 그 피 뽑는 거 있어요. 새벽 6시에. 네. 이렇게 보면 그 벼가, 네. 벼는 좀 두꺼워요. 네. 피는 그게 벼를 못 살게 구는 그 똑같은 비싸게 생긴 건데. 영양분 그건 다 빼먹는 영양 그거. 근데 그게 얇아요. 그런 걸 뽑는 거예요. 그 다 뽑고 나면요. 허리 아파. 뒷발이 이게 거머리가 대여섯 마리씩 붙어 있어요. 그럼 막 그렇게 이제 논밭이. 그때 내가 그 저게 걸렸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거머리에. 한 1년 동안. 그렇겠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요. 거머리를? 거머리를 그대로 들고 학교로 가요. 어떡하면.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책상에다 올려놓고 야 띄워줘라 그러면 비겁하지. 걔들도 트라우마에 처음에는 걸렸다가 네. 1년 있다가 걔들도 좋아졌어요. 띄워줘요? 네. 막 뛸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뛰려고 막 이렇게 뛰고 그럼 막 피가 팍 터지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게 그렇게 즐거운 장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즐겁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애기인데 그때. 그렇죠. 돌이켜 보면 지금 애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이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을 딱 줘야되는데 기차에 오면서요. 네. 그걸 세어봤어요. 네. 17만 원 8천 원 됐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엄청난 돈이죠. 돈 1,000만 원 정도의 그렇죠. 가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 K대 법대 합격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D대 얘기했으면요 안 줘요. 그냥 등대 그리고 그래 맞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그걸로 이제 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제가 거기서 장학금 받고 그리고 또 과외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도저히 그것도 저것도 안 돼서 학교를 이제 중간에 포기해야 되니까 가서 어머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한 번 딱 얘기했어요.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수박다리라고 있어요. 어머님이 알았다. 그러더니 6시에 식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네. 근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아버님한테 여쭤봤죠. 이제 어머님이 돈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아마 돈 빌리러 갔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만한 데를 알아가지고 전부 다 전부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거기가 한 10m짜리 수박다리가 있어요. 수박다리를 막 지나오는데 수박다리 한 끝에서 뭔가 약간 사람 같은 게 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상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시더라고. 거기서 돈을 못 빌려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껴안고 그래서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돈 챙겼다고. 그래서 서울 올라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한 번도 어머니께 돈 얘기를. 네, 돈 얘기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좀 어려웠던 분들은요. 사실 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이제 9개 프로, 10개 프로 하시면서 수입이 확 안정이 됐을 때 이게 흔들릴지도 모르는 제의를 받으면 욕심이 좀 나더라도 이 돈을 선택하거든요, 사실. 너무 맺힌 게 많으니까. 굶기도 굶고. 근데 김종석 씨는 사실 그 뚝딱이 아빠로 딩동댕 유치원
그거 섭외 들어왔을 때 되게 잘 나가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진행자로는 군부대 진행, 예. 뭐 행사 진행 이런 거는 최고 그렇죠. A리스트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선택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이 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네네. 직접 와서 만났어요, 감독님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매일 프로그램인데 딩동댕 어린이 프로그램을 당신이 와서 MC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또 MBC는 MBC만 하고 EBS는 맞아, EBS만 맞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맞다. 예. 프리랜서가 아니었어.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나. 그 옮기는 과정이 참 중요한데 굉장히 제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김병주 선배도 저한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때 당시 전에 제가 그 순복음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 꼭 우리 그 연예부 차장님이 계셨어요. 네. 그 분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네. 계속 저를 오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냥 예. 교회로 계실 때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뭘 일을 시키면 꼭 거기로 오라고 그래요. 심부름을. 네. 오, 그러니까 어머, 그분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럼 그냥 가서 보니까 뭐 다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네. 또 가면 또 기도를 하니까 같이 네. 또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네, 네. 또 이제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알고 보니 스폰지처럼 이게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정말 어려울 때니까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네. 그런 무슨 이제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네가 자라온 과정이나 그리고 네가 지금 생각의 틀이나 네가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과 맞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 않으면 많이 후회할 것이다. 그런 게 제가 또 그 교회를 가서 그거를 듣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아, 그걸 그 듣고 기도를 그냥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도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 정말 바쁘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이건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 프로도 제가 관심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 8시에 매일 일요일까지 20분 방송하죠.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오후 4시에 재방송하죠. 맞아요. 이러니까 하루에 40분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오면 또 출연료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40 그럴 수 분이니까. 있죠. 횟수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듣고 제가 나오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쪽에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제가 어린이 프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아웃을 시켰어요. 난리가 났겠네요, 사실. 난리가 났죠. 그때는 지금보다 프리랜서가 없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죠? 아주 뭐 이게 키워줬더니. 예, 뭐 프레디소고 뭐고 그냥 그럴 수 너는 있어요. 바보다 이게 말도 못했어요. 맞아. 그때도 예. 더 막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생뚱맞다 예.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건 택하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제가 지금 이쪽에서 발생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을 뭐 10개씩 막 쳐대니까 그러니까. 리포터를요. 제가 1000번을 했어요. 그때 저도 MBC 기억이 였어요. 납니다. 그래서 1000회 기념 콘서트를 63 빌딩 컨벤션에서 했어요. 제가. 저희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선배님 별명이 있었어요. 수도꼭지였어요. 계속 그렇죠. 틀면 나온다고. 어머, 그랬었구나, 그게. 계속 나온다고. 분명히 머리카락을 한번 불면 1000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 희한하게 아침 6시에 하는 프로에도 나오시고, 예. 오후 4시에 하는 프로에도 나오시고, 오후 6시에 하는 프로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본 거지 싶을 정도로 리포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예. 거의 그쪽에선 조상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터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역시. 제가 리포터 하면서 기억나는 건 공덕동 노타리를 지나가는데 네. 생방송을 하는데요. 네. 빨간불인데 그냥 할 수 없이 갔어요. 그걸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더라고. 네네. 그래서 문 열고 옆에 마침 가짜 마이크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마이크 꺼내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공덕동 노탄에서 신호 위반한 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충성. 위반 사실을 얘기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지금까지 공덕동 노탄에서 신호 위반한 다음에 김종석이었습니다. 그걸 갔잖아요. 정말 요즘 같아서 상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죠. 일이죠. 그때 그 그게 사람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저를 쳐다본 게 아니라 네. 건물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카메라 어디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전, 그죠? 그때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뭐 네. 이제는 그것도 에피소드로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린이 프로를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엔 제가 26이었거든요. 진짜 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린이 프로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지. 어린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네. 저도 이제 하면서 느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럼요. 근데 첫 번째 할 일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네. 보통은 근데 어른들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눈높이가 아니더라고요.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네. 눈을 맞추는 것이 눈높이예요. 아, 그걸 무릎을 아는데 꿇고.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데 머리로 보면 안 돼요. 머리하고 가슴하고 30cm도 안 되는데 제가 머리에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만큼 이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그럼요. 거군요.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시간 걸려요. 이건 그냥 이게 뚝딱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럼 힘드셨겠어요? 처음에 힘들었죠. 막 애들 와서 바지 내리지. 어떤 애들은요 와서 이렇게 다리를 잡아줘 다리에다 오줌을 싸는 애도 있어요. 어머, 왜 그러냐면 자기 안 쳐다본다고. 왜? 관심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요. 그게 웃겨요. 그랬구나.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동학을?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들 프로를 하는데 아이들 언어가 나오는데 아이들 언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영유아다, 유아다, 이 기본적인 거, 왜 친구들 안녕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발달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ADHD 성향이 있거나 산만이라는 질병을 하고 있거나 이 아이들이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불안증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 좀 정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처받지 않고 아이가 점점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뚝딱이 아빠로 끝나시면 안 되고 뚝딱이 박사님, 뚝딱이 교수님 뭐 이 뚝딱을 앞에 놓고 계속 직업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빠에서 교수에서 거의 지금 박사님, 뚝박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신앙 이야기를 조금 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선배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반갑고 기쁘고. 그러면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 딱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그 느낌. 우리 또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생생하잖아요, 기억이.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어머님께 먼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게 네. 저는 그 후에 알았어요. 어머님의 종교가 있다는 걸 저는 늦게 알았어요. 어머님의 종교가 어머님이 있다는 게. 신앙인이셨어요? 예, 신앙인인데 아주 지극한 불교 신앙이었어요. 깜짝이야. 저 이렇게 두 손을 모을 뻔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이제 96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좋다. 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뭐 명절 때 되면 막 야 내려오지 마라. 그냥 돈만 보내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맞아. 왜 좋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좋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분 예. 어머님 아버님이 오래 사시는 얘기 듣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럼요. 그게 네. 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요? 근데 제가 한 40쯤 됐을 건가 40에서 아마 이제 그 어떤 후반인데 네네. 어머님이 돈을 주니까 다리가 아픈데도 꼭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하신 때 그렇죠. 어머님의 신앙을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에다 모시다 드렸어요. 모시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벌써 그래 15살부터 오셨대요. 그러니까 80세라고 그러면 몇 년인가요? 어머님이 15살 때부터요? 예. 김종석 씨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65년간.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를 계속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자식의 종교도 네. 자식이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내가 어머님이, 물어봤어요. 예. 어머님 대답이에요. 왜 어머님이 교회를 그때, 나가는 걸? 예, 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느냐. 어머님 종교를. 그랬더니 어머님 하신 게 그 얘기예요. 어머님처럼 못 배우시고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고 니네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내가 택한 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는 길인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가 발전하는데 아무것도 관여하기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정보가 최고인지 아닌지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은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러세요. 저는 이 이제 기독교고 형님은 천주교고 그 위에 형님 누님은 불교고 막 이래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그래서 싸움이 없어요. 네. 서로가 다 이해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한 걸 이제 알았었죠. 저희 어머니도 되게 오랜 시간 불자셨어요. 17년간 불자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더라. 훌륭하시네.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더라. 하여튼 그런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기도 제목 생각나세요? 그때 중점적으로 기도하셨던 것들. 방향성이 저하고는 좀 더 고차원적이셔서 달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런 걸 했었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달라. 네, 왜냐하면 그게 왜 그랬냐면 달라. 그때 당시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뭐 나한테 뭐 큰 게 없을 텐데 그냥 그런 인류 평화를 위하고 그렇게 겸손하셔도 네, 되나요? 그래가지고 뭐 큰 것들 있죠. 남북 통일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점점 이제 깊어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더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쵸. 내 것과 주변을 이렇게 이제 함께 한 거를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재능 기부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남을 돕는 걸 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쭉 보면서. 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걸 봐오면서 내가 정말 이 도네이션이라는 게 뭔지를 좀 기부라는 게 뭔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14일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오드리 헵번을 만났어요. 예. 네덜란드에서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한국에서 왔는데 살아있을 때? 그렇죠. 당신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다. 진짜 실학을 하시네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만나고 가고 그럼요. 들어가시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만나고예요. 옛날에는 정말 이런 거에 잘 안 웃었는데 나 빵빵 터져.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 정말.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에게 두 팔을 준 것은 한 팔은 나를 돕기 위해서 쓰고 다른 한 팔은 남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써라. 그래서 저는 그 굿네이버스도 지금 한 거의 18년 정도 그리고 어린이 백혈병 재단에 한국 어린이 백혈병 재단에도 한 15년 그리고 은평천사원에 또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거기에도 한 9년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또 매달 또 각도 저기에 내는 거 있고 근데 이런 그렇게 얘기는 해서. 많이 네. 해주셔야 되는 게요. 저희가 특수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그런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제가 소개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는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이거는 자랑이 절대 아니고 도네이션이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거는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히스토리들이 또 아픈 아이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가장 치유되고. 제가 그 가슴이 아팠던 건 어떤 아이가 그 S병원에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곧 죽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마술 도구를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거기를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따로 개인 방에 이제 아이가 있더라고, 병실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요. 한 11시쯤 되는 아이인데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11살쯤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네. 그냥 정말 뼈만 있는 거야. 그리고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내가 많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울음이 나왔던 게 화가 나서 울음이 나왔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지구상의 의사가 1억 명도 넘을 건데 그놈들이 이 아이의 그 아픔을 하나 치료를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의사냐 이거죠, 제가. 진짜 아빠 같은 마음이 들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다가 제가 마음을 좀 이제 삭히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을 거기서 맛을 보여주고 혼자서 막 웃겨주고 막 그냥 거기서 했더니 아이가 편안하게 아까 눈을 이렇게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뜨고 있다가 눈을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가 잠이 드네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아이 50분 동안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나보고 살려달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오는데 아주 미치더라고요, 제가.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가 일주일 후에 이제 그 행복하게 그 생을 마감했다고 엄마한테서 편지가 막 왔어요. 그런데 그거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쌓였던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뭐 뭔지를 모르니까 흘렸다가 참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의 히스토리 하며 그 아이의 변화 과정, 그 아이가 내가 왔을 때 행복했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게 그 내용이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저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많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린이의 행복 전도사, 어린이의 웃음을 주는 뚝딱이 아빠. 근데 그게 추상적인 어떤 행복이나 웃음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과학적인 어떤 이 어떤 소프트웨어 그야말로 그런 걸 갖고 증거를 제시해 주시니까 우리 뚝딱이 아빠가 너무 근사하게 보여요. 하나님 정말 귀중하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쁘게 쓰이시는 것 같아 또 덩달아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어른들에게까지 동심을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석 씨께 뚝딱이 아빠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뚝딱이네 봐. 수리수리 뚝뚝뚝딱 뚝딱이네 집.